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7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서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 계약 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의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막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7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세입자 보호망을 계속 넓혀 나가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국토위 당정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4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99년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크고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불가항력의 감염병에 따른 경제 충격의 결과이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고용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버팀목을 단단하게 세우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5년간 19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담긴 57만 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해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야당 또한 경제 위기와 고용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6월에 비해 35만 2천 명이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주요 지표 전반이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소비 심리의 일부 회복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는 2달 연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계절 조정 취업자 지표 역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5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 창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보험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직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넓고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망 보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동력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에 따른 노동과 산업부문 재편에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경제에 걸맞는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 투자와 직업 교육 체계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 경제로의 도약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 국가를 목표로 한 국가 대전환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전략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그 성공 전략의 키는 첫째, 속도이고 둘째, 과감한 재정 투자와 풍부한 민간 재원의 참여이며 셋째, 제도 혁신입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국민들과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인 당정추진본부에서 10대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신속한 제도 혁신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부가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도입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동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료 보조금 도입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시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누적 보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출발이 많이 늦어진 만큼 여야 모두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분 1초를 아껴가며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와 함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택시장 안정 입법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측이 합리적인 대안과 주장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총선 당시 발표했던 청년 신원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최근 유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논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인 한국판 뉴딜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 육성을 위한 원격 교육 기본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정 출범 시한이 이미 지난 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K방역 확충 입법도 이번 7월 국회 회기 내에는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제21대 국회가 정말 어렵게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정쟁과 발목 잡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성과를 내는 국회, 국민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예, 다음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검찰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연되던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매듭질 것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서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한 지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꾸준히 받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의 관심 사안에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와 국민의 관심을 더욱 끌었고 검찰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검찰의 고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검찰의 나쁜 수사 행태의 결론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삼성 합병 승계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된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의심을 검찰의 수사 원칙을 중시하면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의지와 능력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검찰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라는 연이은 새로운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 합병 승계 의혹을 해결할지 전 국민이 지켜보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 원칙과 존립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수사와 재판 사항을 지켜보며 국민적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셔서 오늘은 공개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는데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